중복조합이요. 중복조합이요. 중복조합. 지금 이제 중복조합의 개념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복습이니까. 간단하게 설명 듣고 있었을 테니까. 중복조합의 개념을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 중복조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중복조합의 모든 문제는 전부 다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저 방정식을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지만 문자의 개수가 많은 부정방정식.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을 때 우리가 그걸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맞아. 저렇게 바꾸는 경우가 옵니다. 중복조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거예요. 모든 중복조합 문제를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거든. 자, 중복조합은 이거였죠. 서로 다른 몇 개가 있어요. n개가 있는데 몇 개를 선택해요. r개를 선택해요. 우리가 간단하게 뭐라고 쓰죠? NCR이라고 써요. 이건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어요. 1학년 때 배웠거든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건 NCR이다. 배웠어요.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팩토리얼로 할게. n, n팩, r, r팩 두 개의 차이. 얘들아, 조합 계산이 아니라 팩토리얼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냥 팩토리얼로 기억합시다. NCR을 대략 계산하면 N팩, R팩, N-R팩. 이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조합이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중복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데 뭐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중복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중복을 허락한다는 건 뽑았던 걸 또 뽑을 수 있다는 뜻이야. 뽑았던 걸 또 뽑을 수 있다. 뽑았던 걸 또 뽑을 수 있다. 가령 우리가 1학년 때 배울 때 이렇게 배웠죠. n개에서 r개를 뽑는 거. n개에서 r개를 뽑으니까 당연히 얘들아 n하고 r하고 누가 커야 돼요? n이 얘들아 크거나 뭐 해야 돼? 같아야지 이게 가능하죠. 10개 준 다음에 13개 뽑아봐.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중복조합은 가능하죠. 본드를 다시 집어넣어. 그거 또 뽑으면 돼. 그러니까 2개 준 다음에 1000번 뽑을 수 있죠. 맞죠 얘들아? 네. 본드를 집어넣고 해서 얘들아 1000번 하면 되거든. 따라서 얘들아 1학년 때는 얘들아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보다 얘들아 커야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중복조합. 그래서 이걸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쓰죠? 중복조합. 몇 개가 있었어? n개가 있었는데 몇 개를? r개를 뭐를 허락해서? 중복을 허락해서 뽑았다. 그래서 중복조합을 h로 쓰죠. n개에서 r개를 뽑는데 뭐를 허락했다? 중복을 허락했고 이걸 내가 계산하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이걸 조합으로 바꾸라고 얘기했고요. 이걸 조합으로 바꿀 때 어떻게 했었죠? 2개 더한 데가 얼마 돼요? 1을 떼고 조합,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맞지 얘들아? 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생 내용이에요. 기본생 내용이 이게 여러분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2에 나와 있다. 2-1번 중복조합에서 얘들아 1번 중복조합 개념 설명했고요. 2번 중복조합의 계산 NHR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로 쓸 수 있다. 맞지 얘들아? 네.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 자 그래서 개념 강의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내가 설명했죠? 했던 것 같은데 듣고 와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까지 설명할 거면 오늘 집도 못 나가니까 그냥 가볍게만 얘기하는데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세 개를 더해서 얼마를 만들고 싶다? 10을 만들고 싶다. 10을 만들고 싶은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였죠? x, y, z는 뭐다? 음화정이다. 음이 아닌 정수다. 음이 아닌 정수란 말은 얼마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죠? 0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죠. 맞아 얘들아? 정수하는 0은 무슨 뜻이죠?
안 뽑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안 뽑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번 뽑는다는 표현은 없잖아. 안 뽑을 수는 있어. 하지만 마이너스 3번을 뽑겠대. 그런 말은 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의미 아닌 정수란 말은 안 뽑을 수는 있어. 하지만 안 뽑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었어? 세 개를 더해서 뭘 만들자? 10을 만들자. 뭐 예를 들어서 얘들아 5, 3, 2 뭐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죠? 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었죠? 주머니가 있다. 주머니에다 X라고 하는 구슬, Y라고 하는 구슬, Z라고 하는 구슬이 들어있다. 그런데 이걸 얘가 몇 번 뽑자. 10번.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구슬은 3개 있는데 10번 뽑으래. 당연히 얘가 뭐를 허락해 준 거야? 중복. 중복을 허락했어. 그래서 얘가 내가 구슬을 꺼냈다. 본담에 집어넣고 본담에 집어넣고 본담에 집어넣고 해서 10번을 뽑았어. 그랬더니 10번을 뽑았던 애가 이렇게 뽑혔어. X가 5번, Y가 3번, Z가 몇 번? 2번 뽑혔어. 그럼 이렇게 얘가 우리가 이걸 리미트 어떻게 읽는데? X가 얼마? 5, Y가 얼마? 3, Z가 얼마? 3개 더하면 얼마 돼? 10 되잖아. 그리고 5, 3, 2는 얘가 적어도 음수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조건 만족했죠. 맞지 얘들아? 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얘가 10번을 뽑으래. 10번을 뽑아라고 하는 말은 방정식으로 바꾸면 문자 3개 있고 그 3개를 더해서 얼마를 만들어라? 10을 만들어라는 이 문제와 이 문제는 정확하게 똑같은 문제다. 정확하게 똑같은 문제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바로 해석이 되시면 3개 있는데 10번을 중복을 뽑으라고 있으니까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 얘들아? 근데 얘들아 만약에 해석이 안 되시면 그냥 x 더하기 y 더하기 z에서 누구를 만들어라? 10을 만들어라 해서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시고 이때 x, y, z는 안 뽑을 수도 있다. 뭐야? 음화적 이거 확인하시면 100% 뭐가 된다고요? 중복조합이 된다고요. 맞아 얘들아? 네. 다시 읽어봐. 3개를 더해서 10을 만들래. 무슨 뜻이야? 구슬이 몇 개가 있고 3가지가 있고 몇 번 뽑아서 10번 뽑아서 얘들아 10번 뽑아라 이 뜻이거든. 그래서 얘들아 구슬의 종류는 3가지, 횟수는 10번. 이렇게 해석해달라는 얘기야. 이해가지? 그렇게 읽어달라는 얘기. 그렇게 읽어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2개 더한다면 1 빼면 얼마예요? 그대로 가면 10이 될 거고요. 12 팩토리알 10 팩토리알 차이 2 팩토리알 약분하시면 2로 나누면 6 곱 더하기 10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지? 66. 이거 풀면 해가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66가지 또는 3개 중에서 10번 뽑게 되면 그 결과는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66가지 내가 이해가? 이게 무슨 조합? 중복조합. 중복조합 이게 중복조합이었어 맞지 얘들아? 이게 중복조합이었어 이게 중복조합이어서 자 외쳐도 돼요? 네. 자 그래서 이걸 내가 이렇게도 설명했었어요 선생님 이게 결국 이거잖아 10개를 뽑으라는 얘기야 10개를 뽑으라는 얘기거든 10개를 뽑을 거니까 10개 5, 6, 7, 8, 9, 10개를 뽑을 거야 그런데 종류가 몇 가지가 있지? 3가지가 있어 자 가래떡이 있어 가래떡을 내가 3조각 내고 싶어 그러면 내가 칼질 몇 번? 칼질 2번 하면 몇 조각 돼? 3조각 다시 10개의 구슬이 있어 10개의 동그라미가 있고 얘들아 종류가 몇 가지야? 3가지로 나눠주고 싶거든 그럼 칼질 몇 번? 2번 하면 돼 그래서 칼을 2개 그래서 얘들아 이거를 그냥 배열하는 방법 이거를 배열하는 방법은 동그라미가 몇 개 있고요 10개 있고요 칼이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12개를 배열하자 같은 거 몇 개 있어? 10개. 같은 거 몇 개 있어? 그래서 얘들아 이게 그래서 얘들아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 사실은 얘들아 얘를 거쳐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가령 칼질을 어디에 써? 여기 칼질하게 되면 얘들아 5개, 3개, 2개가 되고요 앞에 x, y, z 이것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x가 몇 개? 5개 y가 몇 개? 3개, z가 몇 개? 2개 정말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어? 선생님 그러니까 결국은 동그라미 몇 개 하고요? 10개 하고요. 막대기 몇 개 하고요? 2개 하고요. 이거 그 뭐야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얘들아 계산대 가면 저기 뭐야 빗사람이랑 헷갈리지 말고 막대기 놓잖아. 그
그 막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 결국 얘들아 동그라미 10개랑 막대기 2개를 그냥 배열하라는 문제니까 같은 것을 포함한 수열, 다른 말로 조합이구나. 이 설명 이해가요? 바로 막대기 2개를 이렇게 놨어. 2개 이렇게 놓고 나면 얘들아 무슨 뜻이라고 했지? x가 몇 개? 5개. y는 0개. 없어. 그 다음 z는 몇 개? 5개. 즉 x5, y0, z5 더하면 얼마야? 20.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게 얘들아 그 강의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 맞아요 얘들아.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2-2번 순열과 중복 순열과 조합과 중복 조합의 비교라고 되어 있어요. 비교라고 되어 있고요. 네. 엄청난 설명인 것 같아요. 엄청난 설명이야. 그래서 얘들아 2-2번 그 설명에다 얘들아 초강추라 써놓으시고 너 이거 읽으면 재수야. 그거 읽는 순간 재수야. 일주 동안 그냥 친구한테 그냥 강추해 주시면 돼. 알겠어? 핵심 개념이라고 설명하서 이거는 암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냥 강추하시면 돼. 너희는 절대로 보시면 안 돼. 문제 푸는데 1도 도움되지 않아. 1도 도움되지 않고요. 대신 이거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할까요? 몇 개를 담으라고요? n개가 있는데 그걸 내가 몇 개의 그릇에 알개의 그릇 자 서로 다른 n개를 내더라 서로 다른 알개 서로 다른 n개를 서로 다른 알개에 담으래. 다시 한번 서로 다른 n개를 서로 다른 알개에 담아. 이게 뭐야? 이게 뭐죠? 중복 순열이죠. 지난주에 배웠어. 5명을 A, B, C라고 하는 호텔에다 담아라 이 뜻이죠. 호텔을 내가 그릇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욕할 사람은 없잖아. 5명을 3개의 그릇에 담아라. 근데 3개의 그릇은 서로 구분이 된다. 다른 걸 다른데, 다른 걸 다른데, 다른 걸 다른데. 아, 이게 바로 중복수열이야. 아, 이게 중복수열이구나. 그러면 이제 서로 같은 앵겔에, 서로 다른 그릇 알개에다 담아라. 서로 다른. 자, 서로 같은 앵겔에 서로 다른 알개의 그릇에 담아라. 이게 뭐예요? 이게 중복조합이죠. 최소한 이 2개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야 이제? 서로 다른 걸 서로 같은데 또 뭐야? 서로 같은 걸 서로 다른데 이 2개가 남았는데 다행스럽게 이 2개는 교과에서 빠졌죠. 여러분들 선배들은 뭐 배웠냐면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걸 배웠어요. 뭐의 분할? 자연수의 분할, 그 다음에 또 집합의 분할이라는 걸 배웠어. 그 2개를 여기다 갖다 대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서로 같은. 아니, 다른, 같은.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짝짓기하면 몇 가지야? 같다. 몇 가지 나와? 4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다다. 이게 뭐였어? 중복순열이고요. 같은 걸 다는데, 이게 뭐야? 중복조합이고요. 맞아, 얘들아? 그럼 뭐, 다른 걸 뭐? 같은데. 이게 얘들아, 교과에서 삭제된 집합의 분할. 그 다음 같은 걸 같은데. 이게 자연수의 분할. 그래서, 그럼 분할은 제가 언제 배울까요? 수학 전공하시지 않으면 중간날까지 배울 필요 없어. 한 10년 전에 들어왔다가 5년 동안 수능에 살아있다가 수학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얘들아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게 집합의 분할과 자연수의 분할이거든. 그 2개 개념 아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요거만 알면 돼. 다른 걸 다른 데다 담아라. 중복, 순열. 같은 걸 어디에 담아라? 다른 데 담아라. 이거 뭐? 중복 조합. 가령 아까 우리가 뭐 풀었었죠?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뭐였어요? 10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까 우리 어떻게 해석했죠? 주머니 안에다 구슬이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는데 얘가 몇 번?
이렇게 우리 해석하지 않았어? 다시 그릇이 3개 있네? x, y지. 그런데다 같은 굿을 10개 굿을 10개를 여기다 담아줄래? 단 비워도 상관없다. 다시 뭐해도 상관없다? 비워도 상관없다. 그럼 질문 구슬의 종류가 다 똑같아? 구슬의 종류가 똑같으면 우리의 관심은 만약에 구슬이 하나는 금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은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똥으로 되어 있어. 그럽니다. 우리는 개수보다 어디에 신경을 써? 종류에 신경을 쓸 거야. 어떤 구슬을 내가 갖게 되지? 여기에 신경을 쓰게 될 텐데 만약 구슬이 다 똑같아. 똑같은 구슬이 10개야.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야? 철저하게 보죠. 개수만 관심이 있다. 개수만 몇 개 받지?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 이게 조합이야. 내가 1학년 때 조합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혈과 조합 중에서 조합이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조합은 개수를 세는 거라고 했어. 인간의 본질적인 본능은 우리 집이 너희 집보다 돈이 많아 적어 개수를 세는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 내가 사과 오늘 몇 개 땄지? 뭐 내가 토끼를 몇 마리 사갔지? 이 개수를 세는 게 인간의 본능이야. 그래서 조합은 아주 옛날부터 발전해왔던 과목이야. 한 2000년 넘게 조합이라는 그 학문이 만들어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개수에만 관심 있어? 그럼 건 100% 조합이야. 알겠어? 이런 거잖아. 구슬 똑같은 거 10개 준 다음에 3개가 다른 그릇에 담으래. 10개 중에서 5개 담을까? 여기다 3개 담을까? 여기다 2개 담을까? 그럼 X그릇에 X그릇에 몇 개 있어? 5개. X는 뭐? Y는 뭐? 3, Z는 뭐? 2. 이게 바로 이 방정식의 보다 해다 이 얘기죠. 이해할 수 있겠니? 다시 주머니에 붓을 서로 다른 거 3개 있고요. 몇 번을 뽑아라? 10번을 뽑아라. 10으로 바꾸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 또는 그릇 몇 가지가 있고 3가지가 있고 거기다 같은 붓을 몇 개를 담아라? 10개를 담아라. 이 문제나 이 문제나 이 문제나 다 뭐하다? 같다. 나중에 수학 전공하시게 되면 이런 같은 표현이 12가지가 있거든. 중복조합이 12가지 있어. 12가지의 표현이 전부 다 결국 하나씩을 나타낸다 해서 그러니까 그걸 막 이산수학 연습 배우는데 고등학생들은 배우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거기까지 설정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만 알고서 이거 중복조합인데 여기까지만 느끼시면 돼. 알겠어? 무슨 조합? 중복조합 아닌가? 이해는 가요? 무슨 얘기인지? 구슬 10개를 서로 다른 그릇에 담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구슬 3개가 있는데 그걸 얘들아 몇 번 뽑아라? 10번 뽑아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두 가지로 해석해서 자기가 편한 대로 푸시면 돼. 언더스탠드 했어? 이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딱 정해지면 우리가 그걸 쉬워하죠. 우리가 쉬워하는 다 이거야. 이런 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근데 중복조합은 이걸 이렇게 풀까? 이렇게 풀까? 이렇게 풀까? 그 판단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금 어려워한다 이 얘기죠. 그거만 조금 연습이 되면 재밌다. 자, 다시 다른 건 몰라도 밑에 나온 2-2번 초강수는 읽을 필요 없고 이건 기억해달라 그랬어. 다른 걸 다른데 뭐라고? 중복수냐. 그 다음 뭐야? 같은 걸 다른데 뭐라고? 중복조합.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걸 다른데다가 중복수냐. 같은 걸 다른데다가 뭐라고? 중복조합. 맞아? 다시. 자, 후보가 3명 있고 유권자가 있어. 맞지 얘들아? 유권자가 있다. 몇 명이 겹칠까? 5명 있어. 후보는 3명 있고 얘들아 유권자가 5명 있어. 얘네가 얘네한테 투표하는 거야. 맞지 얘들아? 투표하는 투표의 방식은 2가지가 있어. 이름을 써서 투표할 수도 있고요. 자기 이름. 여기서 김영은 얘들아 자기 이름이야. 아니. 투표 용지에 A, B, C라고 돼 있어. A에 도장 찍어. 그 밑에 자기 이름 쓰는 거야. A가 나야. 그거 싫어해. 조일이 나 별로 안 좋아하거든. 싫어하는 사람 착수는 안 되는데. 덜 좋아해. 근데 누가 했지? 잠깐 김숙이었나? 덜 좋아할 뿐이야. 덜 좋아할 뿐. 자, 오케이. 투표용지에 도장 찍어. 도장 찍고요. 그 밑에 자기 이름 써. 이게 무슨 투표야? 기명 투표. 이름을 기록했다 해서 기명 투표고요. 무기명 투표는 뭐만 표시해?
도장만 찍는 거야. 이게 무기명 투표거든. 물론 얘들아 민주주의에서는 얘들아 뭐가 원칙이죠? 무기명 투표가 원칙이지. 기명 투표는 중요한 투표일 때 기명 투표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대통령 탄핵. 대통령 탄핵할 때 국회의원들 투표하거든. 그때 얘들아 자기는 써요. 왜? 역사에 근거로 남겨야 돼. 어떤 새끼가 탄핵했고 어떤 새끼가 탄핵을 하는지를 우리가 헌법 바꿀 때도 어떤 놈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름을 씁니다. 쓰지 않고 얘가 웬만한 건 무기명이죠. 그럼 질문, 기명 투표는 두께 이름을 적어서 얘들아 투표하는 거야. 이름을 적어 투표하는 거고요. 무기명 투표는 그냥 도장만 찍어서 투표하는 거야. 맞아요 얘들아? 한번 볼게요. 자, 3명이 있고요. 5명이 투표하는데 무슨 투표래? 기명 투표래. 그럼 이건 얘들아 뭐예요? 중복 순열이죠. 왜? 투표용지 5개가 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어. 그 투표용지가 다 같이 않아요. 그걸 얘들아 다른 3개의 그릇에 뭐 하는 거야? 담는 거니까 중복 순열이죠. 쉽게 얘기하면 나야 나 한 표 받았어. 한 표 받았을 때 떨어졌거든? 떨어졌는데 한 표가 떨어졌는데 기명투표라면 가령 효리가 나를 찍어준 것과 김수리 나를 찍어준 게 내가 같은 기분이겠어? 다른 기분이겠어? 다른 기분이지. 다르면 순열이야. 내 말 이해하시죠? 반면에 무기명이야. 무기명은 이런 게 안 써있어. 그럼 무기명일 땐 얘들아 투표가 누가 나한테 했는지 모르니까 그땐 얘들아 오직 나의 관심은 뭐야? 나의 관심은 오직 개수죠. 몇 개를 내가 받을 수 있지? 맞아 얘들아. 근데 나 몇 표 받았어? 한 표 받았어. 그 한 표가 얘들아 누구 한 표 받는지 나의 관심이 아니야? 아니야. 이건 얘들아 뭐야? 조합이야. 무슨 조합? 중복조합. 오케이. 기명 투표는 중복순열. 그 다음에 무기명 투표는 중복조합.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받게 되는 것들이 이게 같은 투표용지인지 아니면 다른 투표용지인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걸 다른데 중복순열. 같은 걸 다른데 뭐? 내가 지금 왜 같다고 그랬지? 투표용지가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내 말 이해 가요?